자, 잘 쳤죠? 자, 특강자료 41페이지네요. 문제 33번 요걸 한번 보죠. 자, 문제 33번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자, 행정심판 제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제기 효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제기 효과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효과가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자, 처분에 대한 효과로서 바로 집행부정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적 측면으로서 집행정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제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제도라는 걸 우리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돼서 예적 측면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가구제 제도가 있어요. 가구제. 그다음 임시구제도. 임시구제도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임시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집행정지와 집행부정지의 관계.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임시처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집행정지 요건과 그 다음에 임시처분의 요건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잡고 그다음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페이지 41페이지 행정심판위원회 효과로서는 자, 심리 의결하죠.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처분에 대한 효과로서 집행부정지의 원칙. 요게 이제 심판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행정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두 번째,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때문에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의 적극적 허물이 존재한 경우에만 가능함으로써 적소급적 처분, 즉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또는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는 불가하다는 게 바로 집행정지 제도의 제도적 의의가 된다는 거. 그걸 반드시 한번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자, 가구제 제도로서 임시처분. 임시처분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된 경우로서 당해 처분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내리는 임시적 처분, 즉 가구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처분에 대해서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제기효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제기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심판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개의 처분에 대한 효과로서 집행부정지원칙과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제도가 있고 임시처분이 있다는 것을 이 지문으로 해서 언급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33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 34번이네요. 자, 문제 34번은 뭡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집행정지 제도에 관해서 자, 여기 이제 사례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정지 제도에 대해서 약술 문제도 대비해 놔야 되고 약술 문제와 대표적으로 논술 문제도 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34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34번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집행정지 이거는 목차를 우리 컨텐츠를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집행정지 제도란 무엇이라며 집행정지 요건. 자, 그 집행정지 결정과 선발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과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저는 자 집행정지에 대해서 뭐예요? 자, 세 개 제목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집행정지란 무엇이라며
다음 집행제, 집행정지의 요건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의 효과가 무엇이냐.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요 소목차로 집행정지의 결정이라는 걸 잡아 들어가고 두 번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고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목차가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의와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자, 의의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 제기된 경우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의 집행정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래서 집행 부정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형 때문에 생길 중대한 예방할 긴급성이 인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외적 집행 정지되도다. 다음 내용으로서 집행정지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서 내려가면 되겠죠. 집행정지 요건은 집행정심판 청구가 계속돼야 되고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긴급성이 존재해야 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심판 청구가 계속돼야 되고 두 번째 집행정지 처분의 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성이 요구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가지 요건을 좀 반드시 숙지해 놔야 됩니다.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행정지 효과로서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 사유가 없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위원회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의의를 우리가 하고 요건은 반드시 5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제도에 대해서 약술, 논술 문제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문제 35번은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요? 43페이지로 가야죠. 특강자로 다 펼쳐 넣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5번 문제. 자, 임시처분제도. 임시처분제도도 이것도 대비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약술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논술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처분제도 이거는 또 별표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처분제도. 자, 그러면 임시처분제도에 대해서는 임시처분은 무엇이라 하며 의의죠. 왜 의의? 두게 된 의의를 봐야 되고요. 자, 임시처분제도의 제도적 취지는 뭐냐? 제도적 의의는 뭐냐?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살펴볼 수 있고 임시처분제도의 취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자, 오늘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집행정지 요 34번 문제와 임시처분의 관계 그래서 집행정지 절차의 집행정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네 번째 임시처분의 요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임시처분의 요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의 효과들을 우리가 잡아보면 되겠죠. 근데 좀 여기에서 좀 약간은 뭡니까? 뭐 약속 문제로는 좀 언밸런스하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도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어요. 크게 이 부분을 하나 두고 제도의 취지와 집행정지의 관계를 의 부분에다 끌어놓고 3번 임시처분의 요건, 임시처분의 효과, 요게 2번으로 잡고 임시처분의 효과에 대해서 의 요건 효과 그러면 좀 안정감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차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 임시처분 제도에 대해서는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별이 떴습니다. 자, 임시처분이란 행정청의 처분 부자의가 입어 부당하고 상당히 의심하는 경우로서 당의 처분 또는 부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내리는 임시적 처분, 임시처분의 의의가 되네. 그러면 제도적 취지 왜 두게 되느냐? 제도는
자, 임시처분 제도는 집행정지제도가 현상 유지적 기능만 있을 뿐이고, 즉 소극적 처분이죠. 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제도를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자 도입된 게 바로 임시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정지와의 관계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적극적 처분의 경우 허용되지 않고 집행정지가 불가한 소극적 처분, 즉 거부 처분과 부작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놓고 제도적 지위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정지의 관계를 간략하게 우리가 한다면 의의 부분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자, 임시처분의 요건. 자, 1번 읽어봐요. 자, 심판 청구가 계속. 2번. 거부 또는 부작위 입법 부당하다 상당히 의심될 것.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그래서 임시처분의 요건과 관련돼서 1, 2, 3, 4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효과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임시처분의 취소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결정과. 그럼 우리 집행정지 처분 결정하고 집행정지 처분의 취소와 관련돼서는 비슷한 의미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임시처분. 그러면 문제 35번을 계기로 해서 임시처분에 대해서 요건 다시 한번 숙지하자고요. 심판 청구가 계속돼야 되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입법 부당히 상당히 의심할 것.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그래서 우리 집행정지제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임시처분제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제도와 그 다음에 임시처분제도에 대해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의 심리입니다. 자, 행정심판의 심리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요건심리라는 게 있어요. 요건심리라는 게 있고, 요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심사하는 게 있겠죠. 만약 심리를 해서 뭡니까? 심리를 해서 부적법, 안법, 자, 각하한다. 그럼 각하 재결이 되겠죠. 각하, 기각, 그래서 인용, 기각 결정이 기각 재결이 있고 인용 재결이 있고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정 재결이 있겠죠. 그러면 각하, 기각, 인용, 사정 재결. 사정 재결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리 그러면 심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읽어봐요. 대표적으로 요건심리와 요건심리와 본안심리가 있겠죠. 본안심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심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요건심리는 절차적 측면이고 본안심리는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는 게 바로 대표적인 본안심리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요건심리에는 청구인 적격이 맞느냐, 비청구인 적격이 맞느냐, 청구기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이런 측면에서 잡아주는 게 바로 요건심리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본안심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면 심리에 대해서 뭐예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불보불리의 원칙. 묻지 않는 것은 뭐다? 심리하지 않는다는 게 불보불리의 원칙.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심리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 대해서 이제 심리와 관련돼서 이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심리 컨텐츠를 보면 의의, 그 다음에 내용, 범위, 절차적 측면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네 가지 측면을 크게 제목을 잡고 치고 들어가죠. 행정심판의 심리란 행정심판위원회 제기를 위해서 당사자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바로 행정심판의 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상사건 절차법에서도 하나를 받죠. 신청인을 받고요. 신청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 및 재판을 우리가 받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또 뭡니까? 신청,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다섯 번째 뭘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보고 여섯 번째 비용 부담이라든지 기타 등기 비용이라든지 등기와 관련돼서 의미와 논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행정 심판의 심리 개념 잡아놓고 자, 내용으로서 요건심리다. 요건심리라는 것은 절차야, 절차적 측면입니다. 요건심리란 행정심판의 존재 여부, 청구기관의 준수 여부, 심판 청구 시의 기재사항 등 행정심판의 형식적 제기 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는 절차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절차라는 의미를. 자, 그러면 정식적 제기 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적법한 경우에 각하해야 된다. 각하, 문장 박대, 똑똑 들어오지 마. 각하라는 거죠. 각하가 됩니다. 각하라는 것은 거부하겠다. 그래요. 거부. 그게 바로 거부 처분이 되죠. 행정심판 제기 요건으로서 직권조사상이며 요건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 정개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 보정입니다. 보충과 정정을 바로 보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충해주고 정정해줄 수 있느냐. 자, 이제 우리 요건심리 이제 어떤 절차적 측면이 다 뭐예요? 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원 심리가 들어가겠죠. 내용적인 심사입니다. 심판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심리한 것을 말하며 이유 없으면 인용, 이유 없으면 기각이 돼요. 그럼 이유 있으면 내가 살펴주겠다. 이쁘다. 인용이에요. 이유 없으면 뭐다? 기각. 그래서 다시 자 들어오라고 그러놓고 나가라 하는 게 기각이라는 거야. 각하는 문전박대라고는 이야기했어요. 인용 결정이라는 것은 이쁘다. 기각이라는 것은 열어줬는데 아니야. 나가. 그래서 그게 바로 기각이라 해요. 자, 이유 있으면 인용, 이유 없으면 기각. 자, 방법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는 원칙적인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시 규정하세요. 다만 판단 자료는 재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심리는 거기에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법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도 그래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고, 자 실질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일치하면 각각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부 처분이라는 게, 거부라는 게 거부 사유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범위는 자 불고 불리의 원칙 줄쳐놔요. 불고 불리의 원칙. 자, 묻지 않는 것은 심리하지 않는다가 바로 불고 불리의 원칙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법성 및 부당성을 심사해야 되겠죠. 처분의 이법성은 법률 문제로 빠져봐요. 부당성은 재량 문제로 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법이라는 것은 이법, 적법이냐 이법이냐 법률 문제가 판단이 되고 부당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성이라는 것은 바로 재량 문제로 심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럼 대표적으로 불고 불리의 원칙. 그다음 두 번째 이법성이냐 부당성이냐를 심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혼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리에 대해서 요건 심리, 그 다음에 본안 심리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에 대해서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범위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불고 불리의 원칙,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법성과 뭘 심사하는 거예요? 부당성을 심사하게 되게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심리의 범위가 됩니다. 자, 절차적 정리는 심리 절차의 원칙, 대상주의, 대심주의의 당사적 주의적 구조죠. 대심, 원고와 피고의 관계, 대심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신권증거조사, 직권심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권주의가 되고요. 구술 또는 서면심리입니다. 발언 내용들의 비공개, 심리 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만 비공개가 되고요. 증거조사 문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심리의 병합과 분리, 이번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청구를 묶어서 할 수 있고 병합할 수 있고 이거는 같은 관련 청구다. 그래서 병합, 그 다음에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합과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행정심판의 심리, 그래서 만약에 심리에서 뭡니까? 각하라는 게 나오고 기각이라는 거, 재결, 사정재결이라는 의미, 재결.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의 심리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리를 했으니까 이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리와 관련돼서 자, 문제 자, 37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 심판의 재결. 이렇게 이제 재결. 자, 재결. 이 재결과 관련돼서는 좀 잘해놔야 돼요. 이 재결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는 아주 별들이 많네요. 별이 둥둥둥둥 떠 있네. 집행정지제도와 관련돼서 중요하고 임시처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살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의를 살펴보고 의 재결이란 무엇이라며 재결의 절차는 무엇일까? 재결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재결의 효과, 효력은 어떻게 될 건가? 재결에 대한 불복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목차 콘텐츠의 절차, 재결의 종류, 재결의 효력, 재결에 대한 불복. 그래서 5가지 측면에서 목차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심리가 결과가 종국적으로 판단하여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행위. 재결은 확인행위입니다. 확인. 재결 확인해주죠. 확인행위며 대표적으로 법률에 기록돼요. 그래서 기속행위가 됩니다. 자, 절차와 관련돼서 재결은 행정심판의 권한 당연한 거고 재결 기간과 관련돼서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동그라미. 자, 부득이한 경우에도 30일 연장 가능하다. 그래서 30일 연장. 재결의 방식, 그래서 재결의 방식은 뭐다 쓰면 점쳐놓고 바로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재결의 성찰과 효력 발생 나와 있네요. 당사자에게 재결 정본, 참관에게서는 재결 등본을 송달해 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의미가 잡아주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여기에서는 바로 대표적인 재결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재결의 종류에 대해서 약술을 하라. 이런 약술 문제도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약술 문제도 괜찮고 그러니까 재결의 종류는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논술 문제도 괜찮아요. 요거는 무슨 재결이 어하느냐. 그래서 재결의 종류. 대표적으로 크게 무슨 재결이 있다? 각하 재결이 있어. 그 다음에 기각 재결이 있고 대표적으로 인용 재결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재결의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정 재결이 됩니다. 그럼 사정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꼭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결의 종류 그러면 뭐 각하, 그 다음에 기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용이라는 결재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정 재결에 대해서 이거는 따로 한번 꼭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결의 종류 그러면 각하 재결. 자, 문전 박대죠. 자, 기각 재결은 본안 심리 결과. 일단 우리가 요건 심리는 통과를 해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그때 기각 재결을 하게 됩니다. 맨 밑에 4번이 있죠. 인용 재결. 본안 심리 결과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할 때는 무슨 재결이 된다? 바로 인용 재결이 돼. 그러면 인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변경 재결, 무효 등 확인 재결, 대표적으로 이행 재결이 있습니다. 3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정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꼭 좀 약술 문제로 대비해 놔야 됩니다. 재결의 종류는 각하와 기각과 인용이 있다. 인용 재결로서 대표적으로 사정 재결. 한번 사정 재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잡아봐야죠. 사정 재결이란 무엇이라 하면 첫 번째 의를 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사용 재결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사정 재결에 대한 구제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의, 적용 범위, 요건, 구제 방법.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거기에다 행강편 다 끊어요. 의, 적용 범위. 세 번째는 뭐다? 요건. 4번째는 사정 재결의 구제 방법. 거기 행강편을 딱 끊어놓고 행정심판의 재결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사정 재결. 한번 우리 프린터 특강 자료 46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 재결이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정 재결이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인용한 것이 현재의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무슨 재결이다? 사정재결이다. 다만 사정재결로도 제도로서 재결 제도로서 법치재개 행하와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위협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뭡니까? 기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했으면 인용 재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기각 재결을 하는 게 이게 대표적인 무슨 재결이다? 사정 재결. 그러면 국가는 뭐다 칼을 안 든 깡패라는 거예요. 그걸 공공복리로 뭐다 잣대를 공공복리라는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정 재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 재결은 법치주의를 완전 왕따를 시킨다. 그게 행하하예요. 그 다음에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미흡하다는 거예요. 살펴준다고 해놓고 공공복리에 미흡하니까를 기각해 안 살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적용 범위는 사정재결은 취소 심판과 의무이유 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야 돼. 심판 청구를 인용함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현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행정심판의 의결이 있을 것. 재결의 주문에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함을 명시할 것.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을 한번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사정재결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여 주거나 왜? 우리가 본안성립 이유심리가 있다고 해놓고 기각한다면 청구인은 뭡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구인을 구제 방법을 취해줘야 되겠죠. 피청구인은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 손으로 주든지 아니면 원상으로 회복하든지 그래서 재시설의 설치 등을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정재결의 구제 방법 인용재결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거고 그러면 사정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재결의 종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적으로 사정재결이에요. 이 사정재결은 뭡니까? 우리 민법에 갖다 대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 사정변경이 생겼으니까 사정에 대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재판은 사정재결. 자, 본안 심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해 놓고 사정이 생겼으니까 뭐다 기각한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정 재결이 되겠죠.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우리가 네 가지 한번 살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물의 사정 재결에 대해서 꼭 한번 우리가 낙수를 해놔야 됩니다. 이 사정 재결에 대해서는 꼭 모범 답안을 샘플을 구성해 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재결의 효력은 뭐냐? 기속력이 발생해요. 기속력. 그래서 기속력이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이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대표적인 기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돼서 반복 금지효야.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반복 금지효. 그다음에 이제 취소 재결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기속력의 범위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범위와 관련돼서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고 간접 사실에 대한 판단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기속력의 범위 불공정력이 있어요. 공정력, 불가변력이 있죠. 그래서 공정력, 그 다음에 불가변력. 그래서 불가변력은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없다. 불가쟁,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래서 불가변, 불가쟁, 불가반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인정되고 있죠. 그럼 형성력이야. 형성력. 자,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률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하는 게 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취소된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뭐한다? 바로 상실한다는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형성력, 그 다음에 집행력이 발생하네. 그러면 재결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기속력이 있고 공정력, 불가변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형성력이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행력과 관련돼서 의미가 발생하게 되네요.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 집행정지 상긴 심판에 대해서는 집행력이 없으나 소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측의 재처분의 의무, 재처분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자 재결의 효력, 기성력, 공정력, 불가변, 불가쟁, 불가변력, 그 다음에 형성력, 대표적인 집행력이 있다라는 거네. 재결의 불복입니다. 재심사 청구가 이제 금지가 돼요. 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의 불복, 재심판 청구의 금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우리가 약설하라. 그러면 재결의 종류에서 제일 포인트가 바로 사전 재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결의 효력은 제가 4가지 한번 잡아놔야죠. 자, 동그라미 점은 기성력 그려보세요. 공정력, 불가변력 좋아요. 형성력 그려보세요. 형성력. 그 다음에 형성력.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집행력 그래서 집행력.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과 관련돼서 우리 효력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재결, 특히 사전 재결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이제 한번 어깨 좀 펴고요. 지금 정도 많이 피곤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문제 38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은 특별별로 특별행정심판제도, 조세심판 그런 것들이죠.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 자, 특별심판제도. 자, 특별심판제도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세와 관련돼서는 조세특별심판이고, 조담의 소청과 관련돼서 제3기관이라는 게 있죠. 뭐 특별히 하는 것은 뭐예요? 예전 측면도 있기도 하고 제3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가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심판제도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럼 특별심판제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럼 과연 특별심판제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특별심판제도의 뭐다 필요성은 뭔가 전문화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다 만들어지는가? 각 법적 근거 제시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형들이 탄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심판제도의 한계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라는 게. 그래서 자 특별심판제도 나왔다. 특별심판. 그러면 의의, 필요성, 법적 근거, 그 다음에 4번째 유형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의의가 뭐냐? 그러면 특별심판, 행정심판제도가 뭐냐?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적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각 개별법에 대한 특별 절차에 따라서 하는 절차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특별행정심판제도라고 그럽니다. 자, 필요성은 뭐 역시 전문성이죠. 전문성이 있고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 특수성이라는 맞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필요성은 전문성이라는 특징과 특수성이라는 특징을 잡고 거기에서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다. 법적 근거입니다. 헌법에서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에서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의 우선적 적용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형은 이제 대표적으로 소청심사라는 게 있고요.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이 바로 소청심사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교원의 징계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가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바로 국세심판과 관련돼서 그래서 감사원법상 심판 청구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체계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대표적인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행정심판제도는 대표적으로 자, 그 전문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질 때 국가의 국민의 권익 구제를 어떻게 보하는 요구가 현격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한계를 봅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재개정상 제한.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다른 법률에 정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등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이나 특례를 신설 변경하는 법령을 재개정하려면 미리 중앙행정심판에 협의해야 된다. 한계가 있습니다. 받고 싶어도 우리 중앙행정심판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적용은 다른 법률의 특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도 그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일정적인 정도 한계를 두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심판제도 특별, 특수성을 두고 이제 특별성, 특수성,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특별심판. 그래서 이제 교원이 나왔다 그러면 교원심창시원회 이건 특별심판과 관련된 논점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징계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가 관련돼서 특별심판제도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 38번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두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심판제도의 예로서 문제 39번을 우리가 하나 두고 있어요. 34번이 바로 뭐냐?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초청심사에 대해서 약속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무원, 그래서 소청심사. 자, 공무원의 징계 점.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우리 소청. 자, 소청심사를 하게 된다. 소청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소청심사는 대표적으로 특별심판제도와 관계를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39번과 관련돼서는 따로 하지 말고 38번과 39번을 같이 연관성을 결정지어라는 겁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보죠. 자, 의의 심판 청구의 절차,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거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네요. 공무원의 징계 처분, 기타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 심판 청구의 절차는 청구인, 파면, 해임, 강정 이런 측면이겠죠. 청구 기간은 이제 30일이 되고요. 자, 관할 기관과 관련돼서는 관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은 안흥부. 그래서 이제 거기 의미가 있고요. 행자부 소속 소청심사위원회가 하고요. 그 밖에 국회 법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청은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할한다라는 거. 자, 심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우리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에 대해서는 무슨 력을 갖는다? 바로 결정, 기속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거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는, 불복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우리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에 대한 약술 문제는 그렇게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뭘 봤어요? 이런 측면을 봤죠. 행정심판의 제기효과.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적인 집행정지제도, 임시처분을 제도를 두며 그래서 집행정지제도의 요건 우리가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요. 문제 35번 임시처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잡아야 되고 행정심판의 심리와 관련돼서는 심리,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재결의 효과로서 그래서 각하, 기각, 인용, 그 다음에 사정재결. 여기에서 사정재결이 포인트가 됩니다. 문제 38번과 관련돼서는 특별 권력과 관련돼서 특별심사위에서 특수성, 전문성을 두고 있는 게 바로 특별심사위원회.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조세와 관련돼서 조세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있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거기에 이제 교원 소청위원회가 있죠.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특별심판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